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 딱풀 8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대 앞에 앉아서 검찰의 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진술서를 냈기 때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그러면서 또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있을 텐데요.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지자들 다 원래 불러 모았던 지지자들이 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구속을 요구하는 그런 또 반대쪽의 집회도 같이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이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재명이 오늘 검찰 출석에 앞서서 그 기사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 기사와 중앙일보 8면 기사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톱은 오늘 검찰 출석 이재명 시간, 장소 올렸다. 사실상 개딸 소집령. 중앙일보도 이재명 검찰 출석 시간, 장소 좌표 찍어서 개딸 동원령. 오늘 백현동 조사 앞두고 여론전을 펼치는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죠. 검찰 출석은 대선 이후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지난번 그 1월 2월 사이에 이 성남 FC 후원금 사건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고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두 차례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죠. 이 세 가지 사건, 대장동, 위례, 성남 FC 세 사건을 다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때는 국회에서 회기 중이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장 법원까지 가지도 않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이 영장 청구를 8월에 하는지 9월에 할지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이 될지 안 될지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구속 일보 직전에 들어가 있는 그 이재명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오늘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최재순 부부장 검사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특수통 최재순 부부장 검사가 2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 관계자는 김인섭 씨, 김인섭 씨는 브로커입니다. 백현동 브로커. 이재명의 핵심 접근. 김인섭과 민간업자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이 두 사람은 이미 구속 기소됐고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진행됐다. 이렇게 밝혀서 구속영장 청구에 자신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특히 검찰은 이 백현동 부지 용도가 자연 보존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변경되고 아파트 공급 조건이 민간 임대 100%였는데 이것을 민간 임대 10%, 일반 분양 90%로 변경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통 지자체에서 주거단지를 지으면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른 그 산업용지나 공원용지나 이런 것을 건설업체가 같이 조성을 해주죠. 그 기부채납 방식을 하는데 여기는 원래 백현동은 원래 이 R&D 연구센터가 50 그리고 그 주거지역이 50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또 주거지역을 60 R&D 센터 40 이렇게 또 바꾸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개입을 했을 개연성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검찰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겁니다. 집중적 신문 대상이 이 세 가지인데 용적률 변경, 그다음에 아파트 그 민간 임대 아파트 대폭 축소, 그다음에 그 주거용 택지를 더 상향 조정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진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바울 그 대표로부터 진술이 있었고 또 성남시 관련 공무원들도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정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은 뭐 느닷없이 진술서를 뭐 사전에 공개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다. 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런 뭐 정치적인 언행을 보였지만 그것이 다 깨지고 있죠. 당시 공문들이 공개가 되면서 그것이 다 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전혀 상관없는 성남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책임자는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그런 진술들은 많은데 검찰이 어떤 이 물적 증거를 제시를 할지 그것이 오늘 이재명과의 승부 그리고 나중에 영장법원에서 검찰과 그 이재명 변호인들 간의 이 승부의 그 가늠대가 될 겁니다. 어떤 물적 증거를 내놓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상황인데 벌써 뭐 이 신문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재명이 직접 관여했던 정황들도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자 국민일보 사회면 신명 기사입니다. 새로운 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백현동 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인섭이 이재명 만난 후에 주거 비율 올랐다. 자 그런데 김인섭은 당시 장모상에 이재명은 안 왔다 반발을 했다 이 기사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민간업자 말씀드린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가 어제 이 김인섭 그 재판이 있었는데 거기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김인섭과 정바울은 둘 다 구속돼 있죠. 구속돼 있는 김인섭의 재판에 구속돼 있는 정바울이 그 개발업자가 정인으로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자신의 장모상의 문상을 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뒤에 주거용지 비율이 올라갔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부지 주거용지와 연구개발용지 비율은 5대5였는데 이것이 6대4로 주거용지가 6, 그 아래인데는 4. 주거용지가 돈이 되는 거죠. 개발업자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니까 그 비율을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김인섭 씨가 장모상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정바울 씨가 가서 야 이거 이 상태로는 사업을 못한다. 5대5로는 사업을 못한다. 돈이 안 남는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은 김인섭 씨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재명에게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이재명이 문상을 왔는데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줬다는 이야기입니다. 6대4로.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는 건데 자 정바울 씨가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의 첫건인 김인섭 씨의 청탁으로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와 연구개발용지 비율이 원래 5대5에서 6대4로 바뀌었다. 어제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정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지 비율 논의 중에 김인섭이 장모상을 당했고 그때 김인섭 씨가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장모상에서. 이후 김인섭이 이재명의 발언을 자기한테 전해주더라. 이재명의 발언을 전해주더라. 김인섭이 5대5는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디다. 정바울이 개발업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디다고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그러면 6대4로 하면 되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제 재판에서 김인섭이 아니 그 이재명 시장은 장모님 상에 오지도 않았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정바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자다가 꿈속에서 들었겠느냐.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날 5대5를 주장했던 성남시 도시계획팀장이 실제 6대4를 제안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됐나 보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다음날 담당 팀장이 그래? 그러면 뭐 5대5 안 하면 6대4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이재명이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바울 대표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배경에도 김인섭의 영향이 있었다. 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에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백현동에는 배제가 됐죠. 그 공영 개발을 하는 곳에서 들어오면 민간업자들이 이 수익이 또 나눠져야 되니까는 그거를 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
지금 오늘 신문을 하면서 밝혀내야 될 것들이 지금 용도 변경,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100%에서 10%로 축소한 과정, 그 다음에 이 주거 용지 비율, 그 R&D 센터와 이렇게 6대 4로 바뀐 것, 그런 부분 외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현동 개발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시키면서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준 그 배경, 여기에 이재명의 이 인지, 이재명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지시가 있었는지 이 규명을 할 그 진술은 많이 나와 있죠. 실무자 진술은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외에 결제 서류 같은 것들, 이런 문건이 제시가 될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재명과 관련된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중이죠.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정황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판에 보도를 한 기사인데, 김만배 10년 전에 이재명과 법조 취재 기자들 식사를 주선했다. 그리고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그런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팀장급, 법조 팀장급 기자 10명에서 20명이 동석을 했다. 그때 이재명은 김만배 부장님 잘 도와달라 이렇게 말했고, 김만배는 언제 또 볼까요 하면서 또 약속도 잡더라.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였다는 거죠. 그때부터 김만배와 이재명이, 이재명은 그동안 김만배와 또 가깝지 않다. 뭐 콘에 몰리면 모르는 사람이다. 뭐 김문기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특징이 있죠. 김만배와 그렇게 대장동의 이 개발을 놓고 일종의 그 미로를 했고, 심지어 김만배를 통해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재명은 김만배를 잘 모른다고 했죠. 그리고 김만배와 인연이라고는 그때 성남시장 시절에 인터뷰 한번 한 것뿐이다. 그 외에 인연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진술,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서는 김만배가 기자들 10명, 20명 모아서 같이 식사도 했고 술자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다음엔 또 언제 만날까요 하면서 서로 일정표 내놓고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뭐 정기적으로 만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 이재명이 또 거짓말 한 꼴이 되는 거죠. 이 하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3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시장과 법조 취재를 담당하는 일부 기자 간 식사 자료를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그 진술을 누가 했냐면은 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2013년 하반기 한 식당에서 김만배 씨가 법조 팀장급 취재기자 등 10 내지 20명 가량을 모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의 식사 자료를 주선한 적이 있다. 이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계획을 공표를 한 전후로 김만배와 접촉이 계속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술을 한 천화동인 그 7호 실소주 배모 씨, 이 배모 씨라고 나오지만 이 사람 이름은 배성준 씨입니다. 배성준 씨. 당시 머니투데이,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법조 팀장이었죠. 그런데 같이 법조 출입을 했고, 그러니까 상황을 잘 아는 거죠. 법조 팀장들, 각 언론사 법조 팀장들이 모였다고 하니까 팀장급이. 그리고 이 배성준 기자는 나중에 김만배의 후임으로 머니투데이의 법조 팀장을 맡습니다. 자, 그러니 상황을 잘 알죠. 그래서 본인도 아마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 법조기자 10명, 10명에서 20명을 모아놓고 당시 일개 기초단체장이던 이재명과 같이 이 식사를 하게 만들었고, 김만배와 이재명은 또 다음에 또 언제 만날까 이런 메모까지 하더라. 그래서 검찰에서는 진술을 확보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조팀장들과의 식사 자리 이전부터 김만배 씨가 이재명을 만나러 이청 시장실에 다녔다고 들었다. 이후 김만배가 이청에 가짜 논란이 불거진 그때 폐쇄로 TV가 정말 달려있더라. 뭐 이런 말까지 했다. 폐쇄로 TV, CCTV 그때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말에 신빙성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청이 폐쇄로 TV에 처음에 이재명이 뇌물을 안 받겠다고 해서 CCTV를 자기 집무실에 달아놨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돌아가지도 않는 가짜였다. 그런 또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 이야기를 김만배가 이청 시장철에 가보니까 CCTV가 정말 있더라. 그때 언론 보도에 났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이청에 들락날락거렸다. 자, 그런 진술까지 나와서 이재명이 점점 코너로 몰리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이 있는 면전에서 이재명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개딸당 만들자는 거냐. 혁신한 성토장된 야당 이총. 대의원 투표권 제한 등 놓고 충돌. 비명계 등 20여 명이 발언을 해서 3시간을 넘겼고 중립성향 의원들도 이제 나섰습니다. 중도 확장이 필요하다.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개딸들이 장악한 당은 안 된다. 이런 그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도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을 성토하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개파색이 옅은 한 초선 의원도 총선에서 이기려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비명계인 조홍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총 끝나고 나서 아니 혁신이 하는 게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총에서는 이 지도부 차원의 책임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는데 친이낙연계 오선 중진이죠. 설훈 의원은 자 지도부 모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총선 앞두고 좀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 이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두 사람입니다.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사람은 민주당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보다도 더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합니다. 다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그 잘되라는 쓴소리가 아니고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인 김은혜 또 그 후보와 경선에서 졌고 그런 악감정이 있고 이준석은 뭐 아시다시피 다 내부 총질을 하다가 쫓겨났죠. 자, 그 두 사람이 계속 국민의힘에 남아 있으면서 이 악평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악평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좌파 성향 언론들은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여권 안에서도 이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이런 소재로 활용을 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을.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뭐 신당을 만드느니 뭐 공천을 안 주면은 그때부터 뭐 행동을 하겠느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다 공천 받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철규 사무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정치면 기사 보시면 이철규 배 침몰하게 하는 승객 승선 못한다. 의원총회에서 경고. 어제 국민의힘도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총선 8개월 앞두고 내부 비판 단속에 나섰다. 자, 여당 내 친윤석열계 핵심이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16일 의원총회에서 16일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경고성 발언이죠. 총선 8개월 앞두고 당연직 공천관리위원이 됩니다. 당 사무총장은 공천 실무를 담당하죠. 그 사무총장이 공개 경고를 한 겁니다.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였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철규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 최근 당을 조롱, 비하하거나 동료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의 수위가 넘어가고 있다. 자, 이 발언이 나오니까 의원총회장이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는 이철규의 경고가 최근에 이 잼버리 파행 사태를 놓고 내부 총질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도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여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겨냥한 발언인데 특히 유승민과 이준석 계속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유승민,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복절 78주년 경축사 이것을 놓고도 일본을 파트너로 언급하는 건 강복절 연설로 맞지 않다. 이렇게 또 딴지를 걸면서 막 터집을 잡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공천은 물 건너갔다. 그 다음에 본인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 수 있으면 당을 만들고, 그것을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같이 이 총선을 향해서 가는 그 국민의힘 호에는, 국민의힘 그 배는 승선하지 못한다. 자, 그 점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인들이 완전히 석고대죄하고, 뭐 그러면 또 모르지만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공천은 물 건너갔다. 그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중이고 오늘 발인을 하고 이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때문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 오전엔 직무, 오후엔 빈소. 윤 오늘 미국으로 각계 인사 주문 이어져. 쭉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 사진들은 전직 대통령의 2세들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들 전재국 씨,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씨,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화로 이 조의를 표했고 이재용, 정의선, 구강모, 신동빈 주요 그룹 회장들도 다녀갔고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을 해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 향합니다. 8월 17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